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려했던 코로나발 세계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이 9일 연속 수십 조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연일 급락하고 있으며 미국 부동산이 상투를 찍고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들어서도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과 주식, 이 빚잔치를 벌여왔던 우리나라는 주식이 추락하고 아파트 매매가 뚝 끊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돌아올 위험에 대한 대처와 함께 경제위기를 기회로 꽉 잡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식 난리지옥, 코로나발 세계경제위기 발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너무 급추락하고요. 환율 급등하는 모양새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작년 2020년 3월달 코로나 시작할 때보다 더 심각해요.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치운다. 자, 이게 지금 세계 지도인데 어떻습니까? 뭔가 지금이라도 막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그래픽이죠. 자, 이제 중국입니다. 만약에 금위기가 터진다면 어느 나라가 터질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나라는 중국. 무려 8개의 경제 폭탄. 자, 먼저 미중 패권 전쟁.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중국이 달러화에 도전을 하면서 세계 기축국가 중심국가인 미국이 아마 예전에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무너뜨렸듯이 아마 미국하고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과도한 부채. 지금 지나치게 빚이 많습니다. 홍콩 문제 또는 주변국의 국토 문제, 뭐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기타 대만, 일본, 육지든 바다든 다 지금 이 주변국하고 국토 문제로 얽혀 있어요. 심지어는 자국의 티베트 우이구르, 내몽골, 이 몽골 자치 이쪽하고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방정부, 기업, 디폴트 이게 제일 심각해요. 지방정부하고 기업이 서로 이게 공산주의다 보니까 닫혀 있습니다. 서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아무튼 디폴트가 지금 무섭게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공산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인구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잘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선진국이 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불투명한 경제 그리고 코로나도요. 지금 열 몇 명 이게 걸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얼마나 폐쇄적인지 알겠죠. 자, 인건비 상승, 해외 기업 이탈. 당연히 인건비가 지나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못 버티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만 보호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기적인 보호 정책을 쓰다 보니까 누가 여기에서 버티겠습니까? 이러면 오래 못 가요. 1대1로 적자, 여러분들 실크로드, 해상하고 육상 실크로드 들어봤죠? 신실크로드에 여러 나라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빚을 내서 다 이렇게 빌려준 건데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나라들 적자 나고 있어요. 달러도 지금 부족합니다. 자, 부동산은 또 폭등했어요. 각 도시들 부동산이 워낙 많이 폭등했고 유령 도시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바로 중국은 이러한 8가지의 폭탄 중에 무엇이 터질지 몰라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 자, 이게 이제 별표예요. 시기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코로나 왜 위험하냐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요, 이거 어떤 특정 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서로 돕고 해서 하면 돼요. 예전에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아이슬란드라든가 뭐 크게 문제가, 브렉시트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질병 문제는 달라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찍어내자니 지금 개인들, 자영업자들 또는 기업들 부도나게 생겼어요. 또 돈을 계속 찍어내자니 그 돈 가지고 자꾸 빚잔치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난리 법석입니까? 오죽하면 지금 아예 대출을 확 끊어버렸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전 세계 코로나 빚잔치, 자산 경제 거품 모든 국가가 다 위험하다. 미국 연방부채 28조 달러. 옐런 장관이 미국이 부도난다 2번이나 경고했어요. 디폴트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중국 미중 패권 음모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모론에 휩싸이면서 자, 헝다, 칭화윤이 이런 아주 굴지의 반도체 또는 건설사 빚더미에 지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만기 부채가 무려 1367조. 이거 못 갚을 것 같은데요. 자, 유럽
주요국 금융 부실이 심각하다. 영국, 프랑스 적자가 이런 상태고, 누가 뭐래도 자, 일본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자, 1,000조엔 돌파. 표면상으로는 GDP 대비 250%지만 사실상 300% 넘겼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직도 물론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국가 부도의 거의 영순위에 해당돼요. 내수로 버티고 있습니다. 내수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가계부채 1760조, 부동산 거품, 세계 경제 위기에 특히 취약하죠.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 공황 어떻게 확산되느냐. 자, 원래 이게 원유, 원자재, 주로 이제 나라가 큰 나라들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는데, 중동, 호주, 캐나다, 뭐 러시아, 기타 등등 주로 이제 이걸 주로 팔고 먹고 사는 나라죠. 기초 중간재는 한국, 일본, 대만, 어떤 극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 기초재, 중간재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완성재도 만들지만 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완성재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금융위기가 터져버렸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도미노식이죠. 기초재, 중간재, 금융위기. 그리고 원유, 원자재 이쪽 나라까지. 즉 전 세계 글로벌 국가가 금융위기에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중국, 유럽 나라들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경제위기에 강력한 징조. 자, 당신은 무슨 근거로 경제위기를 논하느냐? 만약 지금 경제위기가 완전 가시화되고 확실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떼돈 벌어요, 당장. 알았어요? 근데 상당히 위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코로나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유행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예방접종 해도 똑같이 반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심해질수록, 코로나가 번창할수록 금융위기의 파이는 점점 커져가지고 세계 공황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반토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거품은 뭐 70%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가 오죠. 그리고 이게 10년에 적어도 7, 8년에 한 번씩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확률적으로 지금 터질 때가 됐고요. 조심하세요. 자, 각국 주가 30%가 붕괴됐다. 뭐 30%까지 아니래도 20% 붕괴됐다. 이거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미 10% 이상 붕괴됐어요. 나스닥 3% 사회 폭락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기술주잖아요. 느낌새가 뭐 꼭 사회라고 아니랄지라도 몇 번 이렇게 반복돼서 3% 이상 붕괴되면요, 이거 거의 유력하게 주가 폭락합니다. 원달러 환율 1300 언저리까지 갔다. 얼마 전에 1290까지 갔죠. 그러면 이거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180쪽까지 그냥 날아가 버렸죠. 쉬지도 않고 날아갔어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지금 자금을 유출한다. 주식에서 돈을 뺀다.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데 우량주에서 뺀다면 더 위험해요. 지금 9일 연속 자, 엄청난 돈 수십조를 팔아 제끼고 있어요. 주요 국가의 경제지표가 지나치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든가 또는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을 꼭 판단하세요. 특히 주식하고 외국인, 달러 이거에 포커스를 두면은요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자, 부동산 평상시 중저가, 자, 아파트 중심 투자 거품 조심해야 돼요. 자, 금융위기 시에는 50%가 뭐예요? 한 70% 떨어질 것 같아요. 금융위기 터지면. 이번에는 공격적 투자, 금융위기 터지면 공격적으로 하라고요. 이때는 빅테크 해도 돼요. 지금은 그러지 말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세요. 원래는 증시한 다음에 부동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시는 평상시 하면 안 되니까 금융위기 때는 좀 관심을 가지세요. 평상시는 투자 금지라고 해놨어요. 준금융위기 소액으로 연습 먼저 투자한 다음에, 자, 이상징후가 언제냐? 일단 코스피가 3천 붕괴되면 연습을 좀 하세요. 만약에 준금융위기는 제 판단으로는 2500 또는 2700 코스피 지수가 2700이 붕괴됐다. 이건 준금융위기. 이때는 인벌스를 투자해도 돼요. 그리고 인벌스하고 레버리지, 올라가면 먹는 거, 떨어지면 먹는 게 인벌스, 올라가면 먹는 게 뭐 코덱스 200 또는 레버리지, 이것을 섞어가면서
코스피 금융위기 터지면 100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30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반토막이면 1500. 바닥이면 이제 1000이나 1500선에서 아마 증시가 추락할 것 같아요. 달러. 평상시 투자는 그냥 별로 재미없어요. 1100에서 1200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로 해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 이것도 1500에서 2000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튼 준 금융위기 때는 박스권 투자 한번 해볼 만해요. 달러 1100에서 1290이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170까지 80까지 올라왔죠. 자, 1500 이상 금융위기 때는 1500에서 2000 사이까지 간다고요. 1달러당 1500에서 2000. 금융위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자, 금은 평상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너무 비싸요. 금이. 준 금융위기 때 박스권 투자 조금 해볼 만은 하죠. 국내 금이 현재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약 6만 7천원. 근데 금융위기는 8만원에서 8만 5천까지 그래도 약 10에서 20%는 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 분기 때 경제위기 투자 전략 1단계 박스권 행보합니다. 코스피가 2500, 3500 예상을 하면 지금은 이거 평상시예요. 근데 3000이 붕괴되면 일단 인버스 1에 들어가도 돼요. 1년 내외 불안한 박스권 형성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 생각은 이제 시작이 이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알았죠? 뭐 3000 가니까 4000 가니까 잡아라. 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보니까 실물 경제가 지금 최악이고 세계 주가 거품이 심각해요. 지금 주가하고 부동산 거품이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왜 그걸 못 사서 안 달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락하는 거예요. 거품이 심하니까. 코로나 유동성 문제로 박스권에서 추락하고 이제 2단계 때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위험 신호를 완전히 감지. 코스피 2500 아래선에서는 무조건 투자해야겠죠. 뭘? 인버스를. 자, 외국인 지속적 매도. 환율 1200 지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 할 때도요. 2500도 따서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터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미중 패권, 코로나, 세계 경제 불균형, 경제 침체 본격화, 신흥국 자본 유출. 우리나라도 자본 유출하니까 지금 이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주가 폭락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위기가 터지면 코스피는 2200선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 같아요. 지금 2200이 붕괴되면 사실상 경제위기로 보여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아마 1000이나 1500 이 선까지 빠지지 않을까?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 때는 1400까지 빠졌는데, 자, 1년 이상 하락, 코스피 1000 내외, 환율은 1500에서 뭐 1800 사이, 중국, 유럽 국가 경제위기가 터지면 이래요. 그럼 이때 하락장에는 뭘 잡느냐? 인버스, 곱하기 1이나 2, 또는 레버리지, 상승장에 이거, 또는 삼성전자, 이처럼 우량주, 코스피를 중심으로 하거나 삼성전자처럼 우량주만 해야지 안 했던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주 하지 마세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코스피가 만약 2800으로 무너졌다. 그럼 소액 경험. 그러니까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를 소액 경험 해보라고요. 근데 하락할 때는 인버스니까 인버스 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때부터 들어가도 돼요. 3000 분기돼도 2500에서 2500선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죠.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그런데 만약에 1900까지 2000이 붕괴됐다. 그럼 2 곱하기 들어가도 돼요. 이건 자신있게 들어가도 됩니다. 왜? 이제는 완전 폭락했다는 뜻이잖아요. 다만 조심할 점이 있어요. 내가 이걸 들어갔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 그럼 물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0.25나 0.5%가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손해봤다고 안 파니까 물리는 거야. 그럼 바보 천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손해봤다고 못 팔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요, 주식을. 그래서 평상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1100까지 추락할 수 있을지, 뭐 1200까지 갈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1000으로 보고, 뭐 이때까지 2 곱하기까지 끌고 가세요. 해외 자신 있는 사람은 해외 걸 하시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정상직이라면 1억 투자하면 4억 버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억부터 스타트를 끝내요. 일단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 인버스만 하세요? 레버리지도 생각을 해야죠. 이제 올라가면 이거 레버리지나 삼성전자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잡으면 되겠네요. 자, 1100에서 1200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 코덱스 200 상승장에 배팅해야죠. 자, 이 조금만 먹어도 5에서 6배. 이번에는 이제 1200을 회복했다. 1000에서 1200이 회복했다 하면 상승장 패턴이잖아요. 그럼 2500까지 아예 그냥 레버리지 2 곱하기 라인 질러버리세요. 그러면 12배에서 20배까지 돈을 버는 거예요. 1억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500에서 3,000.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외 주식을 하고, 해외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레버리지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니까 또 떨어지게 되면 파세요. 한 2.5나 5% 손실 봤으면.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잡으시라고요. 큰 흐름은 올라가는 건데 과정상 떨어지면 파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40배까지. 마지막으로 투자할 게 부동산인 거예요. 부동산은 가장 늦게 뛰거든요. 그럼 60배가 완성됩니다. 꼭 60배가 아니래도 2배만 벌면 어딥니까? 2배만 벌면. 잃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금융위기 터질 때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철칙만 지키면 잃지 않아요. 자, 속도를 내서 근거자료. 코스피 위기 때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IMF 때 1138이요. 280까지 빠졌어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빠진 건 한 700부터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1000에서 빠졌다면 거의 75.4라고 써 있네요. 43개월 만에 75.4. 그 다음에, 자, IT 버블 때 1059가 468, 55.7. 카드 대란 44.2.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2064, 거의 41.2. 근데 1200으로 하는데 이거 90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50% 넘게 빠진 거예요. 기본은 50에서 70% 빠져요. 얼마 전에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거의 40% 빠졌잖아요. 2200이 1400대로 빠졌으니까 40%.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로 이만큼 빠졌다가 지금 3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가 빠지면 1000까지 빠진다고. 이제는 70% 빠질 확률이 커요. 자, 최근 거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코스피. 지금 금요일날 종가 3060으로 끝났는데, 와, 오늘도 37.3위. 자, 금요일날 37.3위로 빠졌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냥 가다서도 하는데 쭉 빠져버리잖아요. 여기 무섭죠? 일봉을 봤더니 거의 다 파란색이에요. 엄청난 음봉을 그리면서. 이게 외국인들이 9일 연속 팔아치웠는데 그거하고도 일치하고 있죠. 자, 세계 경제위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졌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50% 빠졌고, IMF 때는 75% 빠졌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데 미국도 지 나라에서 빠지는데 50%, 영국 50%, 일본 50%, 중국 70% 폭락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미국이 터졌는데도 70% 폭락한 거야. 독일 50%.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75% 추락.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 아무튼 좀 부자 나라들은 50% 빠진다면 개발도상국은 거의 70%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가 폭락 기간이 또 짧아지고 있어요. 점점 100일이 됐다가 60일이 됐다가 20일. 여기 보세요. 코로나 때 이렇게 지금 18일 만에 20%나 S&P 500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가 막 급추락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디지털화가 이제 세계 공용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 각국 주가 변동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때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어때요? 20% 내외로 빠졌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10%로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번 주에 한꺼번에 1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다 20%, 일주일 만에 20%가 폭락한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10%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요? 금융위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냐? 이게 IMF 때 2000, 여기 1900이라고 써있죠. 2000까지 올라갔어요. 1달러에 2000. 자,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거의 이제 원래 700밖에 안 됐었는데 2000까지 갔다가 이제 1000 밑으로 가다가 다시 또 미국 금융위기 때 1600 근처까지 갑니다. 올라가죠? 그러다 좀 내려왔다가 이제 10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러더니 쭉, 이번에 코로나 발생할 때쯤 1290까지 올라갔죠. 이게 보시면 이제 1290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쭉 계속 1100에서 놀더니 얼마까지 추락했냐면, 여기 보시면 1100에서 1100 한 20, 30에서 놀았어요. 그러던 게 갑자기 뛰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간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너무 가팔라요, 지금. 주가 폭락도 너무 가파르고, 달러 급등도 너무 가파르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돈도 가파르고, 지금 열흘이, 이거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계속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중국은 세계 1, 2위, 세계 경제력의 24%가 미국,
약 15%가 중국인데 이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사단이 날 가능성이 크다. 자,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매우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무려 60%나 매우 크다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이거 제 전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8년 만에 한 번씩 터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대비하고 있으세요. 확률은 99.9%니까 언제 터진지만 남았지. 자, 신흥국 외환 보유액 하락 규모와 중국 회사채 디폴트 현황. 신흥국들도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터키, 브라질, 이집트, 나이지리아, 러시아 아주 심각하고, 중국 회사채는 완전 디폴트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일본은 이렇게까지 빠졌죠. 집값이. 미국도 2008년에 엄청나게 빠져갖고 이렇게 갔죠. 우리나라만 좀 빠지다가 지금 사실상 제일 꼭지예요, 꼭지. 앞으로 금융위기 터지면 부동산만 놓고 보면 일본, 미국은 비교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세계 2위 거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70%도 폭락할 수 있어요. 자, 금융 취약성 지수가 이미 예전에 IMF들을 100으로 잡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 때를 73으로 잡았을 때 지금 58. 딱 마이너스를 해보세요. 자, 점점 낮아지면서 금융위기 터지잖아요. 지금 위험할 때 되지 않았나요? 금융 취약성 지수가. 자, 그리고 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년 동안 4번이나 이 네모박스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이 네모박스 때 이 파란색이 지금 부동산 폭락했을 때인데 이렇게 많이 폭락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오르다가 문재인 때 오르다가 지금 이게 파란색 해놨죠. 이제 터질 때 됐다고요. 규칙적이잖아요. 지금 최장 상승을 했지만 무슨 근거로 계속 올라간다고만 하고 용비어천가를 불러댑니까? 자, 그리고 실질 하락폭이요? 놀라지 마세요. 서울 31, 강남 11개구 30%, 강남구 35%, 수도권 33, 분당 45, 기타 경기도 48. 이게 많이 빠진 걸 잘 골라내면 60%, 70% 빠진 걸 골라낼 수가 있어요. 무섭죠? 그리고 지금은 더 빠질 거예요. 왜? 더 올랐기 때문에. 한경연 GDP 대비 자 2위, 부채 비율이 2위야. 그리고 세계 서울 도심 집값이 2위라고 여기 버젓이 나와 있는데 홍콩이 1등이고. 자, 1등, 2등. 여러분들 이제 먼 미래를 조금 이게 안경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주식이 있든 없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서 대처를 해나가야 돼요. 집값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8년째 오르는 상황이므로 무주택자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쉬지 않고 3에서 5년간 폭락의 폭락을 거듭한다면 유주택자 역시 패닉에 빠져 매물 경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이제 이성을 잃지 말고 다가올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